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 플로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보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보릿고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 얘기를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5월에서 6월 농가에서는 식량이 바닥을 딱 치게 되면서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뜻하는 건데요. 요즘 증시에서 종목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보릿고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힘든 구간 한번 좀 한숨 돌리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한 보리, 특히 보리로 만든 보리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됨으로써 웰빙 식품 중에서는 으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효능을 좀 알아봤습니다. 좋은 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이 프로안토시아닌 성분이 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걸 우려 먹게 되면은 암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건강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런 생각 차원에서 먹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또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 개선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억제를 해가지고 간 기능을 개선시키고 또 예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 장 건강, 남녀노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이런 분들은 식후에 보리차를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개선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방과 케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혈당 저하, 우리가 혹할 만한 이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또 보리차라고 하는데요. 단, 이 보리가 차가운 성분이기 때문에 몸이 또 차신 분들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저녁에 안보리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자, 안보리라서 보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된 결의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의 주제는요, 바로 안보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결의안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각국의 입장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로 투자나 매매를 연결할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보릿고개 얘기하셔서 놀라셨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세 가지 플로우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씩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안보리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전쟁이 지금 확전이 되는 거냐, 휴전이 되는 거냐, 굉장히 뉴스를 봐서는 좀 헷갈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에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겁니까? 휴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상황인 만큼 어제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뭐 휴전이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팔레스타인 갈 거다, 아니 이스라엘 갈 거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제 전쟁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또 이것저것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잡아드리려고 한 번 더 전쟁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학전과 휴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안보리가 소집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하마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간 전쟁과 관련해서 공식 회의를 이제 또 채택을 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을 해서 뭐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중동까지 이 전쟁이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또 뉴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공식 회의로 이제 들어갔을 때 러시아와 브라질이 이제 제출한 결의안 초안이 동시에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러시아가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이 결의안을 내보냈다라고 보기에는 또 상당히 또 의문점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가자 지구를 상대로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 그 다음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제 또 러시아가 또 초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제출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브라질 주도로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이제 하마스의 테러 공격,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의해서 인질 억류를 거부하고 규탄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15개 이사국 중에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 해서 5개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의제로 해서 안보리가 공식 회의를 개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또 휴전이 또 나왔었죠. 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미국계 사람들을 또 이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휴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는 18일, 내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지만, 확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를 또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란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재를 조금 다시 한번 취소하는 이런 움직임을 또 어느 정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부분은 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일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실수가 될 거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무장단체를 어느 정도 이제 이 점령하고 제거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중동에 전체적으로 전쟁이 확전될 수가 있고 난민 문제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것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즉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전쟁이 더 확전되고 확산되는 것은 원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섬멸 전까지는 또 가자 작전을 중단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이란 개입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 측에서도 그다음에 뭐 이국 측에서도 지금 확전에 대한 부분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스라엘도 아마 어찌됐든 미국과 계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마스를 섬멸하는 쪽에서만 목표를 어느 정도 좀 갖춰놓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가와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가와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떠서 관련 뉴스인데요. 러시아가 주도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 브라질이 또 주도하고 있는 표결이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브라질 거는 표결하면 되는 거고 우선 앞서서 러시아가 주도한 게 이렇게 부결이 됐다라는 것은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명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하마스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정세고 또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섬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들이 모두 다 찬성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일단은 이 하마스 섬멸하는 쪽에 계속적으로 목표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관련주들을 역시나 조금 이제 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이 방산과 유가 관련주들에는 리스크가 슬슬 생겨났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굉장히 자신 있다 하는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석유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주들도 지금 선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흥부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한국석유나 혹은 이제 뭐 GSE 뭐 다 마찬가지죠. 일제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 또 오히려 상승이 나와버리고 있죠. 지금 이 리스크가 생겨났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생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수급이 살아있는데 덜 올라간 종목들은 또 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험성이 너무나도 커진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고, 방산이나 유가 쪽은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산 관련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또 보여주는 듯 하다가 그대로 물량을 좀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슈가 요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방산이나 유가 쪽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슬슬 이제 이 뒤쪽으로 좀 밀어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이 밤에 월요일 날에 또 새롭게 방송이 들어가는 이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뭐였었냐면, 어제도 그렇고 이 방산 쪽이나 유가 쪽에서 수급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무언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데 반응이 나타나주는 종목들이 기술주나 성장주 쪽에 상당히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자율주행 쪽으로 전체적으로 종목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줬고, 그래서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제 리튬 관련주들 지금 일제히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리튬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도 또 투심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이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주에도 조금씩 반응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재밌게 조금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여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방산주나 혹은 유가 쪽이 저번 주부터 완전히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어제까지. 그런데 오늘로써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또 수급을 새롭게 받아줄 만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의 그림을 봤을 때 그 자체가 무언가 긍정적으로 그 수급을 받아주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듯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도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의 또 수급이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만큼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계속 이럴까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두 개는 제외할 수 있겠는데, 그거 한 개, 여러 개의 섹터입니까? 아니면 하나 섹터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사실 한 개의 섹터를 딱 정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수급을 굉장히 이제 보면서 오늘은 저 종목군들이 갈 것 같다. 혹은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저 종목군들이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 방송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섹터군들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워낙에 지금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이 고점을 어느 정도 이제 이 확보를 하고 막혀있는 상황에서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는 유가와 방산주들이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유가와 방산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니까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출현을 해버리죠. 아마 이러한 움직임들이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미스터 마켓이나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마 시장은 호재가 지금은 부재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그림을 저는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그때마다 계속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최대한 여러 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개를 보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정신 없으시니까 그 중에서도 수급이 차오르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종목들을 너무 한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이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 꾸려 나가시면 뭐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저는 충분히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들은 얘기로는 섹터별이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거기서 몇몇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 조만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